2020년 경제. 언뜻 보면 AI 덕분에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숨겨진 균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면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AI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다 이렇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AI, 그 밝은 면만 이야기할 때 저희는 좀 다른 걸 보려고 합니다.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소비부터 한번 짚어보죠. 과연 지금의 이 소비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간단히 말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째 계속해서요. 이런 식의 소비,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아니, 그럼 버는 것보다 더 쓰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월급, 즉 임금소득으로 메워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원부터가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월급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금리가 아주 높은 카드 대금, 리볼빙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이건 가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심리적인 괴리가 나타나요. 컨퍼런스 보드 지수를 보면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은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시간대 지수를 보면 근데 앞으로는 좀 불안한데? 이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마치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요. 바로 이 불안감이 나중에 소비를 확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열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AI 붐 자체도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투자 규모랑 성장률을 딱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파란색 막대, 즉 AI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 빨간색 선, 바로 성장률입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꺾이고 있잖아요. 이건 AI 투자 열풍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둔화세가 그냥 잠깐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의 판이 바뀌는 신호탄일까요? 역사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기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한동안 생산성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AI에 열광하며 쏟아붓는 이 투자가 진짜 우리 삶을 바꾸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가 차지할 걸로 예상되는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말 그대로 한 품목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 수출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자동차와 비교해보세요. 반도체 비중이 그냥 압도적으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잘 나갈 땐 좋죠. 하지만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 AI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 내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갑자기 터질 수 있는 변수들도 생각해야 해요. 세계 경제는 이 지도처럼 정말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중동에서 이란 관련 분쟁이 터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당장 유가가 치솟을 거고 이건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AI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먼 곳의 불씨 하나가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주시해야 할까요? 핵심 리스크 4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한 유가 급등. 둘째, 반도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생기는 치플레이션. 셋째, AI가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AI 파괴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투자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AI 피크아웃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2026년을 앞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2026년 시장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세금 환급이나 정부 정책 같은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AI 버블 같은 강력한 위험 요인들이 버티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2026년 시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기회와 위협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AI 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과실, 그 달콤한 열매를 과연 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쯤 맛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